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벌써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지나가는 시간 좀 잡고 싶네요.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의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가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선전거래소 블록체인 50지수는 0.18% 오른 3,85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은 쏟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바로 USDT 테더인데요. 2.5억 개의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개의 USDT가 발행이 되었는데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웨일 얼렛에 따르면 17일 15시 28분 트론 네트워크에서 2.5억 USDT가 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USDT 테더의 경우는 이제 2017년 말 2018년 초 이루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때 막대한 양의 USDT가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발행 소식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많은 상태이죠. 이번 연도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USDT가 발행이 되었는데 이 발행 소식들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우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넘을 듯 안 넘을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웠는데요.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동안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 움직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양이 무려 23,000BTC라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테스트하는 동안 OKEX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 사이에 23,000BTC가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웨일 얼렛은 지난 4시간 동안 OKEX 거래소와 익명의 지갑 사이에서 엄청난 규모인 23,000BTC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5번 분할의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죠. 흔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움직임인데요.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의 증가세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수 증가세가 201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면 아까 언급드렸던 초강세장 때보다 더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된다는 말인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온체인 데이터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애널리스트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규 투자 지갑의 개수가 225만 개로 급증해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6개월 전 116만 개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체이널리시스의 경제학자 필립 그리드 웰은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에 넣고 있는 것 같다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레드 웰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가 많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이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 그와 반대인 양적 경화의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해지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 지금은 비록 너무도 작은 시장이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 짧으면 5년 뒤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개인적으로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크라켄 거래소인데요. 크라켄 거래소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에 뒷받침되는 건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겠죠.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이 미 와이오밍 주에서 암호화폐 은행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와이오밍 주에서 규제 적격 암호화폐 은행 크라켄 파이낸셜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라켄 측은 암호화폐 은행 출범은 크라켄의 제품군 다양화 계획 중 하나다. 크라켄 파이낸셜은 특수 목적 예금기관이라는 와이오밍 은행 규제부서의 관할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크라켄은 은행 송금을 비롯한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굉장한 소식 아닙니까? 예, 굉장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정말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은행 면허를 받았다는 것인데 미국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신호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생각이나 했을까요?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암호화폐 은행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장 핫한 이벤트 중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인데요. 백서를 발간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문매를 맞으며 2020년 나오니 많이 했던 프로젝트이죠. 오랜만에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운영부서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그 인물이 나쁘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라 협회는 전 HSBC 유럽 총괄을 운영부서 책임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가 최근 제임스 에멧 전 HSBC 유럽 총괄을 리브라 프로젝트 운영부서 총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해당 운영부서는 리브라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부서라고 하는데요. 최근 리브라에 대한 소식이 좀 많이 뜸했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브라의 경우 마크 주커버그까지 청문회에 끌려가서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고 백서까지 고치며 정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예정대로라면 2020년 올해 프로젝트가 런칭되었어야 하죠. 이번 연도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사 그리고 XRP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XRP가 일본의 송금 시스템을 정말 장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SBI 홀딩스의 회장이죠. 기타우 회장이 일본의 경제 고문으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인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홀딩스 대표이자 리플 이사회 멤버를 경제 고문으로 발탁한 일본 신임 총리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일본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SBI 홀딩스의 대표이자 이제 리플 이사회 회원인 기타오 요시타카가 일본 신임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의 경제 고문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소식인데 집권 자민당 총재로 뽑힌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은 8년간 일본을 이끌다 이제 건강 문제로 퇴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에 따라 신임 총리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기타오와 스가와는 친구 관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두 사람이 수도 외곽에 새로운 금융허브를 만들고 지역 은행들을 위한 개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오가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다. 그간의 행적들이죠. 기타오 회장의 경우에는 리플의 솔루션, 특히 XRP 그 자체의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타오 회장이 XRP를 만들 줄 알 정도이죠. 현재 일본에서 리플사의 솔루션은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SBI 머니탭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머니탭의 경우는 61개의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61개의 은행이 일본 내 전체 은행 자산의 80%, 무려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와중에 기타오 회장이 경제 고문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이제 판은 다 깔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소식이 일본 내의 리플 XRP의 입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더 나아가 XRP의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포인트가 48포인트로 전날 대비 3포인트 올랐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면서 다시금 공포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12,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급격하게 무너지며 포인트 또한 80포인트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 천천히 다시 우상향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9월달 벌써 중반이 더 지났습니다. 9월의 말 10월 초에는 다시 한번 8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